이어서 뉴스 특보가 방송됩니다. 상담 완료 시 뛰어난 통기성으로 시원한 퀴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이 6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정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는 현지 시간 오전 9시, 우리 시간 오전 10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됩니다. 우 의장은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러의 밀착에 대한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잠시 뒤입니다. 10시부터 대규모 열병식이 열립니다. 북중러 정상은天安门 광장 막루에 함께 올라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열병식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 다자 외교 무대를 앞두고 딸 김주애를 동반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양자 정상회담 위주로 정상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많은 정상들이 있는 첫 다자 무대 데뷔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진핑, 푸틴도 물론 오지만 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북중러 정상이 이제 셋이 같이 서 있는 모습, 즉 북한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북중러 삼각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정치적 목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도 사실 큰 행사가 있습니다. 10월에 보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 있고요. 사실 올해 자체가 북한 8차 당대의 성과를 정리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런 80주년 기념을 맞아서 해외 인사들을 국빈을 초청하는 예. 그래서 다자 무대에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쨌거나 국제사회고 친러 성격이 강한 국가들 기존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준이 좀 약간 너그럽달까요? 그런 예.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방산 세일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북중러 삼각연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일에는 지금 저렇게 ICBM 관련된 걸 보여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지역 안에서 핵을 가진 국가다. 우리랑 같이 북중러가 같이 손잡고 가는 것 자체가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급이 맞는다. 자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특히나 지금 화성 20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은 아마도 그 10월 10일 당창건 80주년 기념일 전후해서
화성 20의 시험 발사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열릴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정보원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북중러 3국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진행된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전승절 당일 천안문 막로에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나란히 설 거라며 냉전 시대의 삼강연대를 재현하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3분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S&P 500 지수 0.69%,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 0.82%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는 주가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액면 병합을 단행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가가 일정 기간 1달러 이하에 머물면 나스닥에서 자동 상장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분 증시였습니다. 네, 애국가에도 나오는 무궁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 무궁화입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다라는 꽃말도 갖고 있습니다. 이 무궁화가 탄소 저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증명됐는데요. 뉴스캐스터가 전문가를 만나러 무궁화가 가득한 꽃밭에 나가 있습니다. 한민지 캐스터. 네, 이 무궁화가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박찬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 팀장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어떤 꽃인지 알아보고 갈까요? 네, 무궁화는 끊임없이 피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무궁화라는 한자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 송이 꽃은 하루 동안 피고 지지만 매일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100일 넘게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키나무와 작은 키나무 사이 공간에 식재를 통해서 탄소 흡수량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2010년부터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연간 17개소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전국에 210개소가 조성되어 있고요. 24년에 전국 지자체 7개소를 대상으로 무궁화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금천구 서부 간선도로 양방향이 현재 통제 중인데요. 서부 간선 요금소에서 성산대교 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출근길인데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입니다. 지하도로에서 차량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에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요금소에서 성산대교 양방향 통제되고 있으니까 출근길 주의하시고요. 또 인명피해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기조연설은 물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데요. 역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은 이 대통령의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는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서부간선도로 차량 화재 관련한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에서 차량이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양방향이 통제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막히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서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 진압 중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현재 양방향이 통제 중이어서 앞쪽에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보면 서부간선 요금소에서 성산대교 방향 그러니까 일찍 쪽에서 그 성산대교 오는 쪽 방향이 통제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양방향 통제라는 소식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네요. 지금 일단 들어온 소식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에서 화재가 나서 서부간선 요금소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는 통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떻게 화재가 났고 불이 났고 또 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막이 저희가 좀 헷갈립니다.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이 통제 중인데 성산대교 방향으로는 통제가 되고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가 통제가 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취재가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출근길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관련한 내용들 파악하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화재 원인이나 관련한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뒤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이 6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는 현지 시간 오전 9시, 우리 시간 오전 10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됩니다. 우선은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마찬가지로 열병식에 참석하는 우리 측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지도 주목됩니다. 우 의장은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러의 밀착에 대한 미국 반응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 태양호를 타고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딸 주회를 동반했는데 동선은 물론 일정 역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역에 인공기를 펄럭이며 진입하는 북한 열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태양호는 중국 국경을 통과한 지 13시간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중국이 베이징에서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성대하게 엽니다. 자, 열병식이 거행되는天安門 광장 막로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탈냉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6년 만인데요. 이번 방중의 의미와 북한의 의도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열병식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열병식이 17번째고 어떤 신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베이징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으로만 봤을 때 2019년까지 총 16차례 열렸습니다. 중국의 첫 열병식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선포와 함께 열렸는데요. 이때부터 1959년까지는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를 봤을 때 대부분 구소련에서 수입했거나 구소련의 지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또 단순히 사랑하는 딸에게 중국 구경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갔다고만 평가하기엔 이 주회의 방중 동행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기자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일종의 후계자 신고식이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중국의 열병식이 베이징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10시에 시작돼서 7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국의 열병식 장면,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등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성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뒤를 따르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김 주애가 후계자 수순을 밟는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당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현지 시각 오후 4시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중을 결정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결정하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방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양국 고위급 간의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초청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은 재작년 말에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년 전에는 남과 북은 하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이 잘 드러난 남북회담 사료가 공개됐는데요.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총리의 서명이 각각 담긴 이 합의서는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나온 첫 고위급 회담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북측 관계자는 나라 분열이 영원히 굳어지는 걸 막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염원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고 우리는 이런 북한의 입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남측에서 상주 대표부 설치를 제안하자 북측은 하루빨리 나라를 하나로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특검의 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 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화면 함께 보시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 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합니다.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의 심장인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실을 기습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제의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몰이가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시작돼서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동안에 최고위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뒤에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되면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이 60여 년 만에 한자리에서 모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앞두고 베이징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비를 강화했고요. 이제 곧 전승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겠고요. 베이징 시각으로는 이제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약 1시간 뒤인 10시부터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天安문 내부로 각국의 정상들 또 배우자와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이제 70주년 행사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행사장에 입장을 한 뒤에 이제 모두 다 같이 기념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 이제 참석하게 되는 인물들의 이제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표정들이라던가 이제 면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전승절 행사 시작을 앞두고 행사장에 입장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베이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각국의 초청받은 이제 정상들이 기념식이 시작이 되면天安문 성루에 오르게 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어떤 인물들이 어느 위치에 앉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선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쪽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최상석인 오른쪽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자리를 하겠고요. 좌측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중국과 북한 또 러시아 정상이 60여 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잠시 뒤에 열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전 세계 관심이 지금 베이징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는 현지 시간 오전 9시, 우리 시간 오전 10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됩니다.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마찬가지로 열병식에 참석하는 우리 측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지도 주목됩니다. 우 의장은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북중러 3국 정상이 잠시 뒤에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열병식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베이징 천안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열병식에 이제 초청된 26개국의 국가 원수와 정보 순회가 지금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각 지금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시각 실시간 상황 지금 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초청받은 인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열병식 시작 전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예. 잠시 뒤에 저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의전 순위에 따라 들어오는데요. 이제 보통은 국제기구 수장들 또 그리고 우원식 의장처럼 이제 국가 정상은 아니지만 서열이 높은 순 이제 그런 순서대로 들어오고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 마지막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순서가 그 러시아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왼편, 푸틴 대통령이 오른편, 가장 중앙에 쓴다라는 거잖아요. 네. 김정은이 저 맨 앞에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예. 저 뒤에 있는 정상들은 상당히 기분 나쁜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이 지금 보여주면서 은연중에 어쨌든 신냉전은 싫어 그러면서도 어떤 북중러 연대, 권위주의 연대를 보여주는데 김정은이라는 자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푸틴도 있지만. 그러니까 푸틴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자꾸 우리로 김정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제일 주목되죠. 예, 말씀 중에 저희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열병식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식전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 행사에서 어떤 부분 좀 가장 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역시 시진핑 주석과 시진핑 여사가 되겠죠. 이제 그 귀빈들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네. 가장 늦게 온 순서가 네. 중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상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입장한 귀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고요. 그에 앞서서 두 번째로 늦게 입장한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버전이 J35거든요. 젠 35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극초음속. 왜냐? 극초음속은 요격이 어렵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미국을 겨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일 거다. 조금 더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럼 왜 갑자기 그동안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실각한다. 뭐 쿠데타 일어났다. 왜 이렇게 많은 군부 인사들이 사라지느냐. 근데 지금 멀쩡하게 나와서 이렇게 권력을 과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예포 발사가 있었고요. 5성 홍기가 개항이 됐고 지금 이 시각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포가 10년 전에는 70호. 이번에는 80호 발사가 됐고요. 보신 것처럼 5성 홍기가 지금天安문 광장에 높이 올라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열병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이제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관련돼서도 이제 저희가 속보를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잠시 좀 목소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珍爱和平，开创未来。我代表中共中央、全国人大、国务院、全国政协、中央军委，向全国 参加过抗日战争的老战士、老同志、爱国人士和抗日将领，向为中国人民抗日战争胜利做出重大贡献的海内外中华儿女，致以崇高敬意，向 支援和帮助过中国人民抵抗侵略的外国政府，历史承载过去，也启迪未来。新时代新征程，全国各族人民要在中国共产党坚强领导下，坚持 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全面贯彻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坚定不移走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 传承和弘扬伟大抗战精神，踔厉奋发，勇毅前行，为中国式现代化全面推进强国建设、民族复兴伟业而团结奋斗。 中华民族伟大复兴势不可挡，人类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必将胜利。阅兵开始。 네, 이 시각 베이징天安門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연설을 마쳤습니다. 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을 보니까요. 10년 전 열병식과 비교했을 때 뭐 중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같았고요.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흰머리가 좀 짙어진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 어쨌든 이 중일 전쟁에 대해서 항일 전쟁과 관련해서 승리를 기념하는 부분,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 그 헌정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뭐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는 사실은 역사를 기억하고 또 평화를 수호하며 미래를 개척하자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열병식 70주년 행사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죠. 오늘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메시지를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외세에 의한 침입에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 그리고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중화민족은 강권에 굴하지 않고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걸 좀 강구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호흡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너네도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는 제가 보기엔 당분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전략적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베이징에서 역대급 규모로 열렸죠.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북중러 정상이 6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고 최첨단 무기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예,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가 현지 시간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약 70분간天安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를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도 현재로서는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을 공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탈냉전 이후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상황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똘똘 뭉치는 북중러 3국의 움직임에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이 소리 없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의 쟁점을 놓고 의원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홍서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발의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당 특위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는데요.
검찰개혁을 통해 신설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점심시간 도중 특검에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실 앞으로 모여달란 지침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내 검토를 거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이 회장은 포토라인에서 침묵을 지켰는데요. 목걸이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남성이 특검 사무실 입구로 들어옵니다. 김건희 씨에게 사위의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입니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소환에 대비해 전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오 전 수석은 지난 6월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지만 차명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며 닷새 만에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강 전 지검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외래 진료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은 저혈압 증상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 외래 진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최저 혈압이 35, 최고 혈압은 70 수준이라며 어지러움으로 쓰러지는 등 전실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는 외래 진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김 씨의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한 사상자, 지금 중상자 4명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도해드리자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전쯤이고요.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칼부림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또 여성 1명이 복부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이 4명 중에는 가해자도 포함이 된 것으로 그 중상자, 말씀드린 중상자 4명 중에는 이 칼부림 사고를 낸 가해자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2명은 현재 심정지 상태로 생명이 위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한 사건 경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고가 났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예, 중상자가 4명이 발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또 여성 1명이 복부에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이고 이 중에 2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4명 중에서 가해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인원이 가해자인지까지 정확한 그런 내용까지는 전해지지 않았고요. 또한 범행 동기 그리고 현장 상황 더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등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앞서 2023년 7월에도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 칼부림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강소기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취지로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데요.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현장을 둘러봤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도금 과정이나 샌드페이퍼 작업 과정들이 좀 익숙했습니다. 매우 현대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그야말로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우리도 정책 담당 장관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의견 교환을 통해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좋은 방법들을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강소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예. 최근 휴대폰 접촉을 통해 결제하는 NFC 방식 많이들 이용하시죠. 휴대폰의 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 두면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점을 악용해 신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패드에 대자 35,800원이 결제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 초원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를 포함해 4명이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57분쯤입니다.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칼부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2명, 또 여성 1명이 복부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명 중에는 가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명은 현재 심정지 상태로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명 중에는 가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명은 현재 심정지 상태로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잇따라 사망해 강압 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재발 방지 약속 이후에도 경찰관의 또 다른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전북 완주의 한 창고에서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9월로 접어들면서 밤더위는 누그러졌지만 아직 한낮에는 볕이 뜨겁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 중인데요. 계속해서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는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특보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이어서 뉴스 현장이 방송됩니다.